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시장은 조금 기대되는 네. 미국 시장도 괜찮았으니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되는 시장이긴 한데 일단 미국 시장 뭐 지난주 한번 살짝 보고 이번 주 얘기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시장이 기대되는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의 노이즈였고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습니다. 네. 코어 이브가 22.6% 올랐어요. 오라클 6.6%, 샌디스크 8.2%, 마이크론이 7% 올랐는데요. 지난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지난주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초의 약세였습니다. 네. 주 후반에 수요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중 저가가 마이너스 8%였습니다. 주중 종가가 플러스 10%예요. 저점으로부터 18% 올랐습니다. 샌디스크 역시도 주중 저가가 마이너스 3%였고요. 주중 종가가 플러스 15%, 1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초에 약했다가 주 후반 들어서 강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나스닥이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2.17%였는데 주중 종가는 지난주 종가는 플러스 0.48%. 그러면 거의 3% 가까이 반등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초에 약했고 주 후반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라클과 브로드컴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마이크론으로 되살렸고 그리고 막판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 수급이 있다는 표현을 지난주 내내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의 마지막에는 아마도 이게 롤오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매도로 갔을 텐데 상당 부분 청산이 된 것 같아요. 청산은 뭘까요? 매도 청산은 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급락했던 종목들에 청산을 하면서 매수가 좀 들어온 네.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4%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던 부분들에서 주 후반 들어서 반등하면서 주간으로 올랐던 부분이 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상당 부분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오라클, 샌디스크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 낙폭이 컸던 코어이브, 이노데이터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 시장에는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이 정도면은 우리 시장이 오늘 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시장의 걸림돌은 환율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아침에 먼저 그 잠깐 말씀드리면 플러스 1.53% 상승 시작했어요. 근데 종가는 플러스 0.65거든요. 이게 보합권까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반등은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외국인들이 7,238억 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300억 1조 매도했어요. 이 두 종목만.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환율 영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가져온 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S&P 500에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을 내서 이 위에 있는 옆으로 있는 선이 가로선이 신고지수입니다. 신고지수니까 뭐 많이 왔죠. 신고지수 근처에 많이 왔고요. 네. 그리고 이걸 엔비디아의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면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안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거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훨씬 역사적 더- 신고가예요. 어. 그냥 돌파하고 올라간 상황인 거고요. 샌디스크는 그런 상황 아니지만 저거 좀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막 이렇게 대거 나왔습니다. 두 종목에만 1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 폭은 축소했지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0.65, 코스닥 1.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3.4조 순매도했어요. 그런데 지수가 한 주 동안 코스피가 1.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잘 방어 또는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년도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환율이 막 극단적으로 내려가고 막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네. 그렇진 않은데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시장 상승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뭐 삼성전자 금요일 기준으로 1% 정도, SK하이닉스도 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럼 지수가 왜 올랐냐 보면은 현대오토웨버 18%, LIG 넥스원 8.6%, 삼성중공 6.7%, 하나시스템 10%, SPG 22%,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킨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3에서 4% 정도 올랐거든요. 이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섹터의 뭔가 대표 주자 또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좀 주춤주춤 하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주춤하는 사이에 얘들이 일제히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이러지 못해갖고 좀 힘이 없었는데 소위 수급이 순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또는 지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반도체가 오른다. 그럼 다른 쪽이 좀 약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나마 또 반도체가 좀 약하게 있는 사이에 다른 데들이 올라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좀 낙폭과대 또는 그동안의 조정 이후에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지난주 금요일에 괜찮게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도 좋게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만 집중적으로 저렇게 내오지 않는다면 네. 우리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는 코스피 일봉 지난주 금요일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시가보다는 밀렸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다 가로소는 뭐냐면 시작한 가격, 조정한 가격대, 그 다음에 2차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렇거든요. 그래서 4,2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느냐. 그런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상승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3차 상승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휴장이니까 4일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화요일 날이 납회입니다. 납회.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네. 우리는 한자를 많이 써서 그렇겠는데. 음. 근데 그러면 6일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6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6일 동안에 막 방향 잡으면서 뭐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보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으로부터 매물 맞아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신고 가격이에요. 그 위에가 가로선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돌파하는 차트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 박스권의 하단에 있냐, 제가 엔비디아 갖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단에 있냐, 상단에 있냐. 이 조정을 보이더라도 상단에서 더 안 빠지고 막 머물거리고 있는 거는 나는 더 갈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시황 그리고 개별 이슈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차트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미국에서 노이즈가 있었지만 우리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전해드릴까요? 잠깐. 일본이 현재 금요일 날 기준금리 0.75%로 25피 금리 인상을 했고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 묘제이 총재의 워딩은 경제와 물가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이다.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추정 중립금리의 하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실질 금리는 여전히 낮아서 완화적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향후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인상해서 내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내후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5% 정도까지를 바라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시장의 전망입니다. 네. 시장의 전망. 그런데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엔화 엔화가 강세가. 강세가 되잖아요. 네. 거꾸로 약세가 됐어요. 왜요? 거꾸로 약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뉴스가 아니고요. 그것도 약세도 그냥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이 올랐어요. 157.5까지 올랐어요.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얘만 오른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도 올랐죠. 미국 네. 시장도. 그래서 전에 제가 이걸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할 때 2023년 1월, 7월 그리고 24년 1월 이렇게 내가 비교해서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도에도 한 번 있었고요. 비교해 설명드렸듯이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비트코인도 빠지고 다른 것도 기준도 빠지고 그러다가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네.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되돌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이 미국의 길주가 빠졌다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움직임이 기저에 있었지 않았냐. 네. 우리 맨날 뉴스를 전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모멘텀의 뉴스나 노이즈나 아니면 호재성을 보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돈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엔화로 인한 돈의 움직임은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고 실제로 있는 사람 빼놓고는 우리가 돈이 얼마가 더 늘었다 뭐 줄었다 이거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전 세계 지금 투자가들이 엔화 강세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그건 당연하죠. 대해서 예, 딱 당연하죠.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 요번에 똑같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또 나타났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예전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시 되돌림으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뉴스나 이런 모멘텀은 다 선반영되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돌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표현을 내년도 전망으로 관심이 이동이 된 상태에서 핵심 이슈는 여전히 AI이고요. 지금은 인프라 구축 실험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고 거기서 활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되냐 안 되냐 요 사이에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두 가지의 보고서를 읽어드릴 텐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우리 다 인정이 되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황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미국은 수요일 날 조기 종료예요. 목요일 날 휴장이고 크리스마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전체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네네. 윈도우 드레싱은 한편으로 어떤 종목은 있을 거고 어떤 종목들은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정리 매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두 가지의 수급이 개별 종목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26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배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날 매수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 배당 날일입니다. 현금 배당은 배당 낙이 없습니다. 네.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에 지금은 주식 배당은 배당 낙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져요. 현금 배당은 없고요. 30일 날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사람들은 26일 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아마도 뭔가 주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한 종목이 올해 많이 올라서 50억 이상 갖고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또 세금을 회피하는 매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는. 네, 그런 마지막 거래일에 이벤트성 수급이 있는 네. 그런 한 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쭉 설명 중에 지금 AI가 여전히 핵심인데 지금은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프라 구축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제품과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막 해요. 네. 근데 그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로봇 수익 납니까? 지금 나는 네.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얘기하면서 테마가 있고 그리고 중심은 인프라 구축이 아직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수익은 언제 돼? 이렇게 깔아놓고 자본 추천내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에 영향력 있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와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놨어요. 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되게 긍정적으로 두 명 다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긍정론 일표, 그러니까 한 방향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와중에 뭐 그 어떤 거는 공감이 되고 어떤 공감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 아이브스의 보고서입니다. AI 파티는 이제 시작 단계다. 내년은 수익화의 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AI 혁명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파티 중에서 지금은 10시 30분 정도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세론자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강세론자는 시장 중심에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죠. 네. 밖에서 보는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고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AI는 현금 흐름과 재무 여력이 풍부한 빅테크가 주도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 기술레이는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25% 상승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알파는 파생 효과이다. 1차 레이어는 칩이지만 2, 3차 레이어는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와 전력이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되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AI 인프라는 10년짜리 KPX 슈퍼 사이클이다. 현재는 3년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AI 수익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AI 기업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여는 소비자 AI 혁명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24억 대 기기를 기반으로 소비자 AI의 관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AI 전용 앱스토어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AI 혁명은 B2B를 넘어서 이제 소비자를 확산하는 단계로 내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애플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B2B, 지금 B2B잖아요. 엔비디아는. 네. B2C로 넘어가는 걸 바라봐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은 미국 대비 우위, 세계 1위. 네. 그리고 로보틱스는 글로벌 선도 1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선도. 즉 AI 혁명의 완성은 미중 협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기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애플과 테슬라를 봐라. 애플 테슬라의 성공은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이다. 미중 협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그리고 중국의 진출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네.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얘기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민치는 애플 전문가잖아요. 네. 그런데 AI의 얘기를 좀 요번에 했어요. 그러면서 애플 전문가인데 제미나이 3에 대해서 출시 이후 시장의 중심에 서다.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근데 아마도 애플 띄우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 구글의 전략적 우위, 구글의 조직 구조와 전략으로 봤을 때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TPU 공급망 전망은 내년 메타와 엔스로픽이 TPU 채택을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걸 보자. 그리고 AI 산업은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이며 현 시점에서 승자와 패자를 단정하지 말자. 애플은 위기 기반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위기로 인한 혁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해서 아마도 시리와 제미나이 협력을 기대해 본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좀 튀운 느낌이 있다.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건데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핵심은 실제 수요의 존재, 관련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두 가지 문제인데 수요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AI 수요가 실제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네. 다만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상용화 시점에 엇갈릴 의견이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오타가 됐네요.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은 제가 물음표로 쳐놨으니까 제가 수익률이라고 은이라고 표현했고요. 순환 금융의 지속 가능성. 이거 우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인프라 병목 현상의 극복. 요거 있다라고 해놓고 요 의견은 없어요.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마지막도 되게 뭐랄까요? 저는 공감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엔비디아가 비관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그때그때 즉시 대응을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
이건 주가 방어하거나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신뢰를 유지가 계속 돼야지만 자기네 지표를 계속 팔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이제 다 알겠어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이거예요. 인프라 구축하고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공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활용의 단계에 가서 이게 제품하고 서비스에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대연 있는 회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공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 내년에 그것이 가려질 거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단계에 와 있냐, 이 두 명은 모두 다 초기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초기 단계는 넘어가지 않았나요? 초기 단계 얘기를 하는데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뭐 좀 공감도 되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읽어드렸습니다. 예전에 다른 버블 때도 이 비슷한 논란, 뭐 논의, 주장 이런 것들이 늘 있긴 했었죠. 늘 있었죠. 그렇죠. 늘 있었죠. 밖에서 보면 걱정해도 안에서는 뭐 이런 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모두 다 한 곳을 바라보면서 환호할 때 이제 상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 건. 야,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추석 때 아, 네네. 이제 제가 휴가였잖아요. 네. 이거 보면서 막 급등하고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다시 표현 미쳤다 이거.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있을 거라 했다. 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의 상승이나 그런 환호성이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우주 정책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2028년까지 미국인의 달 복귀 완료, 2030년까지 영구적인 달 전초기지 구축, 우주 에너지를 위한 우주 핵 원자로 배치, 우주군 창설, 국제우주정거장을 대체할 민간 주도의 상업적 경로, 그러니까 우주정거장 경로를 개발한다. 이거 근데 테슬라에 되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계속해서 좀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시각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얘기한 거하고 지금하고 진행해 보면은 온갖 이슈를 만들었고 거기에 테마가 형성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테마가 형성됐고 이미 뉴스가 되어 있는 것에는 지금 다시 얘기해도 시장에서는 신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장에서는 또 그걸 추종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낙폭에 비해서 그렇게 뭐 급반등한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한 15%, 18% 올랐다. 그러면 제가 이건 뭐 다르다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는 보이지 않는데 그 상승한 이유를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다 보셨죠, 주말에. 네. 틱톡을 이제 미국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영업 못하게 한데다가 퇴출시킨다 네. 하다가 그럼 미국에서 살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윤곽이 이제 잡히는 것 같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오라클, 시버레이트 그리고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50% 지분 참여해서 미국에서 이제 지분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라클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원래 틱톡이 미국 내에서 함에 있어서 예. 데이터 센터로 오라클을 원래 쓰고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오라클은 당연히 이제 지분 참여할 때 여기 들어갈 거라는 거는 얼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오라클이 사지 않았냐, 살 거 아니냐, 오라클한테 네. 넘겨주지 않을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뉴스는 어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뉴스인데 예. 왜 이게 이제 상승했다는 거예요? 오라클도 올라야죠. 너무 빠졌으니까. 아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 제 증권사 후배들이 그래요.
이사님은 행간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뉴스보다도 네. 일본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인상하면서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하면서 네. 그리고 납부과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선물하신 동시망이가 있었잖아요. 네. 매도 공격을 막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급적인 이유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게 더 세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뉴스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번, 5번 뉴스가 지금 투자 관련된 뉴스를 걱정하는 뉴스들이에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도 팔았죠. 네. 연말까지 오픈 AI에 225억 달러의 투자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뉴스에서 자산 매각까지 하고 그리고 대출까지 자산 매각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파는 거 엔비디아 팔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담보 대출 기존의 주식인데 팔지 않고 담보 대출을 받는 것도 있어요. 주식 담보 대출. 네. 담보 대출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 오픈 AI에 소프트뱅크가 올인하고 있다. 오픈 AI 기업 가치가 4월에 3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최근에 9천억 달러까지 상승했죠. 네. 그래서 빨리 진입을 하려고 하는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9천억 달러 왔고 내년에 IPO 하면 1조 달러 이상으로 IPO 네.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냥 우리나라 걸 예를 들면 좀 쉬우니까 굉장히 높은 밸류를 가지고 상장할 거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업황이 네. 전체 섹터가 좀 수그러든다든지 분위기가 좀 바뀌든지 그러면 좀 이게 바뀌잖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쪽에 시장의 관심과 그리고 시장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맞는 대목이에요. 이런 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또 하나는 AI 붐으로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이 올해 1,5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유틸리티 뭐냐면 전기 회사 네. 같은 데들. 한전 같은. 그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 회사들. 네. 전년 대비 약 19%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의 채권 발행이라고 해요. 향후 5년 동안 발전소, 변전소, 전력망 등의 인프라에 1조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채권 발행을 약 8% 정도 더 확대해서 발행하지 않을까라고 JP모건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원래 유틸리티가 가장 우리나라 한전채 네. 그렇죠. 안전한 채권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채권 발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리스크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AI 쪽에 있는 쪽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네. 다른 쪽도 채권 발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얘기를 아까 권민치 데라이브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들의 2026년 평균 50% 상승 전망으로 평균치를 내놨다고 하네요. 평균 목표가가 261달러, 지금 18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50%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는 300달러 이상으로 100% 이상 상승한다. 이렇게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업사이드는 AI 지출 증가, GPU 네트워킹 우위 이런 거 다 아는 거고요.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제한 그리고 M7 고평가 우려로 M7 즉 빅테크에서 수급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들도 좀 걱정스럽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겠죠. 화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제가 맨날 박스권 보여줬잖아요. 네. 밑으로 가면 걱정이 되겠죠. 그때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0% 다 올라갈 거라고 그런다니까요. 엔비디아는 다들. 근데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대 최대 매출 발표를 했죠. 설비 투자는 약 10% 정도 증액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028년까지 HBM 연평균 40% 성장으로 약 1,000억 달러 시장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8번 뉴스는 단독이라서 안 가져오려 하다가 단독이 아니고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침에 좀 잠깐 전해드린. 아까 공기자님 전해주셨던 HBM4 퀄 테스트 최고점으로 통과했다.
엔비디아 퀄테스트예요. 그리고 신뢰성 검증도 통과했다. 이거 서울경제 거예요. 서울경제는 더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HBM3와 이는 SK하이닉스와 1년 격차가 있었는데 HBM4는 설계 방식 변경으로 거의 비슷하게 돼서 전망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아마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는 좀 떨어져 삼성은 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망은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유전 서비스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도 인프라이고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 들어가죠. 얘네들이 유가 하락하면서 시추 수요도 부진하고 경기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얘들이 일제히 다 뭐 하냐?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사업, 가스 터빈 이런 쪽으로 다. 왜냐하면 얘네 기술력이 있어요. 다 이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실제 내용들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요거는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나오길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MSCI가 자산의 50% 이상이 디지털 자산인 기업을 MSCI 지수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네네.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거기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11번 뉴스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코스닥 상승폭은 코스피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다. 국내 시장 여전히 저평가고 불신이 사라져야 된다. 당연히 우리 다 아는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 진입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할 거다. 이게 뭐냐면요. 연기금이 아웃소싱 주잖아요. 네. 그 평가 기준 그리고 연기금 자체 평가 기준을 개선할 거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제가 진짜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다산다사. 우리 이거를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 다산다사. 한자로 쓰니까. 그러니까 시장 진입은 많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게 기술적인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즉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을 재설계해서 진입은 유연하게 하고 퇴출은 엄격하게 하는 다산다사 구조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저 공감돼요. 저의 주장입니다. 네. 저의 주장.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투자자 보호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덧붙여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요. 네. 바이오주들 다 적자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매출, 스타트업 기업 매출이 중요해요. 네. 매출 맨날 빵인 데는 안 그렇고 매출이 중요하거든요. 매출 기준에 연도별 시장 진입할 때 연도별 기준을 정해준다든지 또는 자기네들 기술력, 기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3년 후에 뭘 할 거야, 5년 후에 뭘 할 거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척도에 대한 평가 되게 어렵지만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니네 안 되면 나가라. 처음부터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준들을 해서 들어올 때는 기술력 있는 진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물론 고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IPO 될 때 고평가가 많아요. 네. 실제로 고평가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저런 거랑 똑같죠. 새 아파트에 대한 네. 가격 프리미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평가돼서 들어와서 막 계속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유연하게 해주고 대신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저는 코스닥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코스닥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 당장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 여건이 좋아지는지 그 연기금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코스닥에 있는 이른바 좀 문제 있는 회사들 거의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참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의지가 확실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전해주셨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기다림 침향환 네, 네. 우리 이주 기자도 이제 많이 좀 차분해진 것 같고요. 확실히
그렇게 기다린 만큼 보람이 좀 있죠.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굳이 부안해동하지 않았던 한 두어 달이 아니었나. 저희가 딱 한 두어 달 정도 됐죠. 시작한 이 기다림 침향을 그런가요? 처음 소개해드린 지. 네. 네. 자, 그리고 보세요. 미국 시장 최근에 며칠 막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요일에 막 다 올랐는데 20%씩 올랐는데 네. 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기다리면서 네. 냉철하게 잘 판단하는 그 지혜 기다림 침향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환도 보여드리고 액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이 이게 맛보다 보니까 매력적이에요. 쓰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네. 이 맛 자체가 그 예전에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왜 드시나 했었는데 저는 맛을 보다 보니까 끝맛에 나타나는 그 달짝지근한 요런 네. 향이 이걸 매력적으로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괜히 지금 초콜릿 드셔갖고 입 심심하다고 초콜릿 드셔갖고 그 있었고 뭐 그러지 마시고 네. 예,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 드리는 침향환과 함께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정관장 믿을 수 있는 정관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한 분들께 특히 설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아마 선물하기도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다림 침향환이었습니다.